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생활 중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이고 황당한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20년 정도 아이들에게 영어 티칭을 했고 10년 저의 영어 학원을 운영했어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반 정도 영어 교육 전문 회사에서 근무를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모르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시기였고, 근데 그 발견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직장 생활을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티칭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강사로 일할 때는 나한테 주어진 학생들을 내가 잘 관리하고 그 학생들의 재등록률에만 신경을 내가 쓰면 돼요. 근데 회사라는 공간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업무의 중요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영어 티칭 경험도 있고 영어 교육 대학원도 나왔으니까 팀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되게 중요한 일에 투입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대리 몇 년 차라는 이런 직급을 달고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리 몇 년 차는 회사랑 저랑 월급을 책정하기 위한 약속인 거고 실제 팀 내에서는 제가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사람이면 막내가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허드렛 일, 그냥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막내로 들어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은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일들이 내가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하찮다고 생각했고 그런 일을 나한테 주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주면 잘할 텐데 이런 내가 관심 없고 잘 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주고 그 일에서 제가 당연히 이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일에 제가 어떤 저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에 어느 시기인가 저한테 일이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 게 내가 잘 일 못하니까 일을 나한테 안 주는 건가? 저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받고 출근해서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많은 게 좋으세요? 일이 없는 게 좋으세요? 얼핏 생각하면 일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의 그 시기에 저의 마음에는 일이 없는 상태가 너무 괴롭고 여러 가지 막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상상들이 뻗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되게 마음씨 착한 이제 분한테 대리님한테 물어봤어요. 메신저로 제가 그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대리님, 요즘에 저 너무 일이 없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분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뭘까요? 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대리님, 원래 회사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버티셔야 돼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돈 받고 출근해서 물론 나도 여기서 시간을 쓰긴 하지만 회사에 내가 단지 시간을 때우러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의 돈을 받고 거기 가서 내가 일을 하면 뭔가 그럴듯한 성과를 내고 기여를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고 일이 안 들어오니까 나는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보니까 회사의 업무라는 게 여러 부서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는 거고 이 프로젝트 하나를 집행하는데 예산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액션에 못 들어가는 것들도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왜 나에게만 일이 주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그랬던 거고 저한테 버티세요라는 말을 했어요. 버티세요. 사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의미가 깊은 말인지 몰랐어요. 어쨌건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초반 1년 동안에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죽고 싶거나 퇴사를 하고 싶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웠고 어느 정도로 제가 괴로웠냐면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를 그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이 스트레스를 제가 표현하니까 이 친구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장 생활의 어떤 그런 어려움마저도 핸들하지 못하는 저를 되게 미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의 어떤 애정전선에까지 그때가 사실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시련을 겪던 시기에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는데 저랑 친한 동생 한 명이 또 이런 조언을 저에게 해줘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최소 2년 정도는 버텨봐야 정말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또 똑같은 조언을 듣게 돼요. 버텨라. 견뎌라.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조금 제가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고 뭐든지 나한테 주어지는 일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시간 동안 본 저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평소와 다르게 낮은 퍼포먼스를 낸 날을 보면 일단 이 일 자체를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이 진실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작고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근데 위에서 어떤 상사라든지 의사결정자들이 그런 저를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업무 성과가 낮다, 저 사람은 업무에 뭔가 열정이 없다라고 사실은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일조차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라고 느껴졌지만, 영수증을 수천만 원어치 붙인다거나 하루 종일 엑셀에다 뭔가를 긁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당시 저한테는 막 그게 굉장히 성취감을 주는 일은 아니었지만, 일단 이 일을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해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열심히 제가 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히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사실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저의 어떤 업무 성과를 인정받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사실 1년 이상의 시기 동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만족도가 낮은 종류의 일들만을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고 났더니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고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우연한 기회로 제가 막 업무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이제 본사 지경의 학원장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요. 근데 그때 막 팀 내에서 맡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사실은 인사이동이 그렇게 반갑진 않았는데, 회사라고 하는 곳은 제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결정되면 그냥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장으로 가서 몇 달 정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 정도 노력이면 내가 내 것 차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게, 왜냐면 직영학원의 원장이라는 포지션은 책임은 있어요. 저한테 책임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원생이라든지 이 전체 매출에 대한 책임은 있는데 권한이 없어요. 어떤 의사결정도 내가 1,000원짜리 뭐 하나 사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고, 모든 거를 미리 이거에 대해서 컨펌 받고 회사의 어떤 결제가 떨어져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노력이면 내 거 나가서 차려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가면 이제 그때 학원을 차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원래 이제 학원을 차리려면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제가 그 팀에 있을 때 굉장히 회사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위에 있는 어떤 사수분께서 이제 업무 어떤 기대 요구하는 수준이 되게 높았고, 제가 거기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우연히 그런 정보를 주셨던 거예요. 학원을 차리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 근데 당시 제가 회사 생활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을 꼬박 모아야 제가 그 돈을 준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학원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원장님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원장님들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제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원을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주로 시작을 했어요. 낯선 동네에서 물론 비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낯선 동네에서 비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사실은 잘 됐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인생에서 이렇다 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학원을 시작하면서는 그 앞에 10년 동안 돈을 벌지 못하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사실은 보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는 진짜 누구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초반에 퇴사를 했으면 일단 제가 저한테 나는 되게 끈기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되게 업무 성과가 낮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 거고요. 그리고 학원이라는 걸 제가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총 필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제 수준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학원을 소개받는 이런 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되게 고민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더 이상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야 되는 일인가? 이런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이라면 일정 시간 이상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랑 상관없이 좀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상관없이 일단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리면 나한테는 이 승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 아무리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정말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사실 인생에서 아무리 행복한 순간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우리한테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근데 내가 현재 어떤 내 상황이 암울하고 현재 내 상황이 너무 어둡고 낙관적이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다고 해요. 인간의 뇌는 현재를 기준으로 정보 처리하는 그런 것이 뇌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러면 미래도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우리의 과거가 항상 좋기만 하거나 항상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래로 예측을 바꿔서 내가 지금 뭘 예측해도 좋을 거라고 예측해도 틀릴 거고 나쁠 거라고 예측해도 틀릴 거고 무얼 예측해도 사실은 다 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분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일단 믿으시고 그 시기를 일단 버티고 견디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왜? 언제 타이밍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돈 받으면서 내가 지금 할 일이 없는데 나한테 버티라고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런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내가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회사에서 예산이 안 떨어졌어. 팀 내에서 의사결정이 안 됐어.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을 할 수 없는 거는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썼던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썼던 문서를 지웠다가 다시 쓴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냥 혼자 어떤 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하는데 내가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관련된 그거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 업무에서 내가 조금 더 능숙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일이긴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 되게 일을 하는데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되게 답답하고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면서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여러분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그냥 좀 버텨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제가 저를 힘들게 한다고 느꼈던 분 덕분에 저는 내가 나가서 학원을 차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귀인일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 덕분에 과거에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용기를 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학원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그 전에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함께 모시고 일하던 저희 보스님께서 학원을 한번 차려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대학원 졸업하던 무렵에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돈을 들여서 내 사업장을 오픈해서 뭔가 내가 이 사업을 스스로 키워나간다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니까 나가서 내 거 차려야겠다라는 이 각오, 그러니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때는 10년 후에나 차릴 수 있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회사를 내가 다니면서 버텨야 되라는 어떤 목표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버티다 보니까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다음의 기회로 연결이 되고 이 다음 기회에서 또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귀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귀인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회로 저를 사실은 연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잘 거쳤고 만 10년 동안 정말 학원을 재밌게 운영하다가 작년 8월 말에 학원장 제가 퇴사를 해요. 이제 학원이라는 공간은 저한테 너무 익숙하고 안전지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했어.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인생의 제 2막을 준비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사실은 고민하고 탐색하기 위해서 학원이라는
안전한 이 안정지대를 떠나온 거예요. 안전지대를 떠나온 거예요. 학원에서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사실 그걸 내려놓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전지대 안에서 계속 머물면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게 실제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안전지대라고 느끼는데 세상이 바뀌면 거기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안락지대가 되는 거라고 세스 고디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뭘 좋아할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가,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이제 아이들과 독서 코칭 수업했던 거, 그리고 어머님들 대상으로 독서 코칭 수업을 했던 거, 이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데리고 경제 수업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대상으로 독서 코칭 했던 거 바탕으로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나와서 뭐 하고 싶은가 보면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나와서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작 잘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돈과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이들 대상으로 경제 어떤 독서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했고, 이제 어머님들에게 사실은 하고 싶은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과 아이들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 책에 담았고, 이제 거기에서 연장해서 제가 지금 3년째 독서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뭘 좋아하나 보면은 다른 사람이 성장하게 돕는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몇 가지 제가 일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한테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일을 할까? 그랬더니 몇 가지 일들은 한 달밖에 살지 않았다면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조금 정리했어요. 근데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싶었나를 보면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뭔가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내 직업을 들었을 때 뭐 하는 사람인지 딱 알아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뭔가 내 직업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사회적으로 나를 뭔가 증명하고 싶었던,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제가 되게 신경을 쓴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원장이던 시절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잡에 들어갔으니까 이전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는 이 새로운 잡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을 누리고 싶어.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을 쫓을래? 아니면 정말 네가 원하는 일을 쫓을래? 근데 학원을 했던 시절에는 사실 처음에는 돈을 쫓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서 시간과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운이 맞아서 나중에 돈이 되었던 건데, 지금 제가 새로운 일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돈을 쫓는다면 사실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진짜 배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쫓는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내려놓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일을 제가 되게 좋아하지만 아직 저한테는 이 일에서 충분한 업력이 쌓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전에 학원 운영할 때 저는 학원이 사실은 되게 쉬웠죠. 왜냐면 나한테 익숙하고 내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하던 일이니까. 근데 이 일은 아직까지 새로 제가 경험해야 될 것도 많고 더 많은 사람과 만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도우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내가 예전에 나만큼 뭔가 퍼포먼스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분야에서 내가 되게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자꾸 제가 저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드는 그런 유혹이 사실은 자꾸 느껴져요. 근데 이거에 제가 자꾸 유혹을 받다 보면 이전에 하던 것과 자꾸 비슷한 일로 제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은 뭔가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떤 그런 빠른 이득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전에 하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전의 나와 조금 더 다른 사람, 조금 더 다양하게 보고 조금 더 깊게 보고 조금 더 성숙하고 이전과 다른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예전에 했던 익숙한 경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조금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거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10년 학원 운영을 하는 동안 그래도 제가 열심히 다른 거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집중했던 덕분에 10년에 제가 헌신했던 시간 덕분에 이제 월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조금 마련이 돼서 사실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최소한의 생계에 대한 보장은 됐으니까 조금 더 내가 나의 성장에 포커스 맞춰서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사실은 다시 버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일도, 지금의 이 시간도 제가 예전에 피웠던 꽃과 이제 어떤 꽃의 종류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밭도 달라진 거죠. 새로운 밭에서 이전의 꽃과 다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그 일이 아무리 사랑하는 일도 돈이 안 되면 재미가 없고요. 그냥 재밌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야. 그냥 해서 먹고 살려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면 사실은 그 일에서 굉장히 또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 새로운 일을 하는 동안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재미가 있거나 하다못해 내가 뭔가 굉장히 배우는 거 이런 거라도 사실은 충분하게 있어야 견딜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1번이 아니라 2번과 3번에 내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배우 이정은 씨라고 기생충에 나왔던 그 배우분이신데 40대가 넘으셨고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사실 굉장히 이 세계적인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좋아하는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40대가 넘은 나이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계적인 배우가 지금은 됐지만 그 식당에서 알바를 하던 시기에 나는 아직은 세계적인 배우도 아니고 누가 나를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도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 근데 단지 내가 사랑하는 일 하나를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사실은 이분이 다양한 여러 가지 현장 알바를 하신 거예요. 뭐 식당도 하시고 뭐 정말 뭐 녹즙 배달? 별의별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분께서 그런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하셨던 게 현재의 배우로서 그런 배우의 그런 역할을 잘 살려내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을 직접 살아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직접 본인이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인생에서 진짜 버려야 될 경험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실 우리가 40이 넘은 나이는 뭔가 인생에서 그동안 뿌렸던 것들을 수확해야 되는 나이고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되는 나이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까지 계속해서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모습이 사실은 정말 되게 멋있고 정말 되게 존경스럽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20대, 30대 초반 중반까지 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었거든요. 가난했고 영어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게 나한테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고 그래서 저한테 주어지는 건요. 무슨 일이든지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기회를 향해서 무조건 다 돌진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얻어졌던 그런 일들은 남들이 봤을 때 그 일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근데 제가 그 일을 그냥 뭐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그 일이 막 되게 존경받는 일이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그 일에 들어가서 그냥 감사했어요.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감사했고 그 일을 정말 내가 소중하거나 대단하거나 멋있는 일이 팬시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최선을 다해서 해낸 결과 거기에서 연장해서 무언가 저한테 기회를 주셨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되게 얼마 전에 주원규 그 PD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주인공이고 싶어하고 중요한 일만 잘하고 싶어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나는 이런 일은 못해. 나는 이런 일은 맞지 않아. 근데 그 이런 일이 뭔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뭔가 더러운 일. 이런 건 난 맞지 않아. 근데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는 이 배우가 무대에 서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무대를 만들어야 될 거고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조명을 맞춰줘야 될 거고 누군가는 이 배우를 위해서 의상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누군가는 카메라 촬영을 해야 되고 근데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만 하면 이 무대는 누가 만들고 이 조명은 누가 만들고 이 카메라는 누가
도대체 촬영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주인공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주인공 자리에 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저희 회사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기본기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초짜 배우인데 내가 너무 욕심스럽게 처음부터 무대에 서려고 했구나. 처음에는 누구나 그 일을 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열심히, 그 열심이라는 게 이 일에 대한 열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열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사실은 그 다음 기회, 그 다음 기회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건데 처음부터 주인공이 되고 처음부터 무대에서 빛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빛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20대, 30대까지는 막 정말 뭐든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손에 쥔 게 좀 생기고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하나씩 이룬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손에 쥔 거를 내려놓고 싶지 않고 여전히 그 빛나는 주인공 자리에만 제가 되게 서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들어가서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일은 안 하고 싶고 왜냐면 실패하는 게 두려운 거죠. 예전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이미 밑바닥이 되어서 내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근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쥐다 보니까 그것들을 내려놓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하고 중산층하고 누가 더 힘든가를 보면 사실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힘들거든요. 왜냐면 망했을 때 내가 떨어지면 밑바닥에서는 떨어져봤자 어차피 밑바닥이라 아프지 않은데 중산층 정도 올라갔다 떨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아파요. 내가 이뤄야 될 것들, 놓아야 될 것들이 많고 가장 두려운 건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근데 렌록이라는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제적 자유보다 중요한 게 경제적 자신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새로운 일에 들어가도 나는 나라는 사람의 기질과 열심과 내 열정과 내가 과거에 해왔던 어떤 내가 만들었던 그런 성과들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도 나는 또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으면 무언가 새로운 분야에 내가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운이 바뀌려고 하면 기존에 하던 거 똑같이 하고 만나던 사람 똑같이 만나고 기존에 쓰던 시간 똑같이 쓰던 돈 똑같이 쓰면서 인생이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인생이 바뀌려면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안 하던 새로운 짓을 하려면 당연히 잘 모르는 일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이거나 그런 것들을 들어갈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질적으로 내가 어떤 좀 긍정성이 있거나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들어갈 때 크게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들어가서 내가 실패하면 좀 다시 해보면 되고 실패하면 내가 다른 거 다시 시도해보면 되고 이 실패라는 걸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학원이라는 그 시간과 10년 동안 너무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새로운 일 아니면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일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저를 보호하려고 피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는 안전지대에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일, 성장지대로 가서 자꾸 나를 불편한 상황에 내모는 게 정말 내가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런 것들을 내가 나한테 푸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남들이 바라봤을 때 멋진 일이고 그 일을 해내는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조건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되게 팬시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보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근데 무엇을 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그 일을 해내느냐 그 사람의 태도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게 과거에 저는 머리로 그걸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구호를 외쳤지만 마음에서 그거를 온전히 정말 받아들이고 그거를 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갖고 있던 과거의 믿음을 깨고 이제
조금 정말 새로운 거를 현장에서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씨앗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토양도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꽃을 피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식물 중에서 왜 꽃이 안 피는 식물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물은 꽃을 내가 피울 수 있는데 나는 꽃을 피우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바라는 것도 다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 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후대에 전하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메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다 기록하는 게 사실은 남기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보고 나와 같은 사람 아니면 미래의 내가 될 수도 있겠죠. 미래의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가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길 바라는 걸 수도 있고 지금 힘든 누군가가 저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뭔가 남기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실은 다 그런 기질, 본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누군가는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는데 어떤 차이인가 보면은 정말 내가 나를 되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다 꺼내서 사실은 써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새로운 일을 뭔가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두려운 나도 있어요. 왜? 잘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배워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교육도 그렇고요. 틀리면 안 돼. 정답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입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가 한 번에 갑자기 일을 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실패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끼고 마치 이 어떤 하나의 경험에서의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로까지 연결되는 어떤 정도로 실패라는 걸 굉장히 크고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리지널스에서 애덤 그랜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실패라는 경험을 많이 했을 때 사실은 창의력이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에디슨이라든지 이제 뭔가를 세상에 어떤 획을 그은 그런 발명을 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번의 내가 시도만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 그때 내가 이걸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까지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버텨준 덕분에 사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실패하고 두렵고 그런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의 끝점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거를 최대한 다 꺼내서 이 세상이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before, after, 나의 before myself, before, after myself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오기 전과 내가 온 후에 세상이 뭐라도 하나의 어떤 차별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무엇이 되었건 내가 그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다짐을 해보는 게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되게 많이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저한테 가장 지혜로운 조언을 주셨던 그분이 얘기했던 그때는 황당하게 제가 들었지만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다 좋아요. 근데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거 하려면 일단 여러분 생존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입은 이 옷이 저의 조카의 옷인데 이 패밀리가 이제 그때 베트남 여행을 오토바이로 그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사서 맞춰 입고 I survived라는 이 옷을 입고 이제 팀 약간 옷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 기여라는 걸 하기 전에 그 전에는
반드시 버티고 반드시 생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그 분은,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팀내에서 그때 되게 막 뭔가 영향력이 있거나 주요 멤버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그분 착했어요. 참 품성이 좋았어요.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에서 되게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팀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직까지 회사에 남아서 기본 인성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채우고 나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포지션에 배정받아서 지금 그분은 10년 넘게 회사를 계속 다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들 맡으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결국 꽃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뭔가 지금 일이 내가 막 내 뜻대로 안 풀려, 막 이 지옥이 영원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요,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런 위로를 받아서 잠시 마음에 이 반창고를 제가 붙여드려서 잠시 괜찮아질 수 있긴 한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그 늪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셀프 견인력? 늪에서 내가 나를 끌어낼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서 정말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 올라서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되게 두렵게 느껴지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상만 할 때, 그때가 사실은 되게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막상 그 일을 내가 가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안개 속에서 여러분 운전해 보신 적 있어요?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 밖에서 봐서는 저기를 어떻게 가지? 지나갈 수 있나? 앞이 보이나?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막상 차를 가지고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은 보여요. 그러면 바로 앞이 보이면 그냥 1m, 5m, 10m씩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개가 끝나고 안개가 걷히고 내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사실은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밖에서 봐서는 너무 두렵고 도대체 저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사람은 모를 때 두려워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내가 두드리고 확인하고, 이거 두드리고 확인하고 만져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를 직접 확인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한번 여러분, 뭐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단 시도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뭔가 틀리고 배웠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로 나한테 경험하는 걸 나한테 목표로 주고, 그걸 이뤘으면 그냥 칭찬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해서 미루지 마시고, 이 영상 본 시점으로부터 이번 주 안에 그냥 그거 하나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기분을 한번 어떠셨는지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그 기분과 과정에 대해서 복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존이 1번입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티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꽃 피우는 그 순간, 꽃 피우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거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오니까 믿으시고 일단 힘을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회사 생활 중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하지만 굉장히 지혜로웠던 조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